오늘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주제인 기생충 감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기생충에 대한 우려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 겁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기생충 감염은 음식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주 감염되는 3가지 기생충과 감염 경로, 증상,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알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기생충 감염의 첫 번째 예로 개회충이 있습니다. 개회충은 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기생충으로 산책시계의 배설물과 음식이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개는 몸에 개회충을 가지고 있다가 배설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가 걸어다니는 길에 떨어진 음식을 먹게 되면 큰 기생충이 소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빈혈 예방과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어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전문가들은 소천엽과 생간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 시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치매, 백내장, 간질환, 뇌졸중 등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개회충 감염 시 주요 증상은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기침과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복통, 구토, 설사 등 소화장애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다리 근육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회충은 시력 저하 및 빛에 민감해지는 시력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발작 증세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조직이나 장기 주변에서 충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생충은 간흡충입니다. 간디스토마라고도 불리며 주로 감염된 민물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인체에 전파됩니다. 감염된 민물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지 않거나 감염된 물고기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된 배설물이 물에 혼합되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경우에도 간흡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염된 지역의 수돗물이나 강물을 마시는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흡충 감염으로 인한 주요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간흡충은 주로 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 이상이 발생하여 간경화, 간염, 간기능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간흡충 감염 초기에는 오른쪽 상복부에서 불편감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소화기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소화불량, 메스꺼움,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영양 흡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어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간흡충 감염의 일반적인 증상이며 감염 정도와 감염 기간에 따라 증상의 심각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이 된다면 즉시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생충은 고래회충입니다. 고래, 회충 감염은 인간이 고래, 회충에 감염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래, 회충은 고래나 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에 서식하는 기생충으로 인간이 해산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고래, 회충이 감염되는 원인의 첫 번째는 주로 감염된 해산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체에 전파됩니다. 고래나 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가 감염된 고래, 회충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물고기나 오징어와 같은 해산물을 먹음으로써 고래, 회충이 인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해산물을 다룰 때 손으로 직접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된 해산물을 다룰 때 손으로 만지거나 해산물을 조리할 때 손으로 처리하면 고래, 회충이 인체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해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염된 환경에서 작업하면 고래, 회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해산물을 다룰 때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식품 처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래, 회충 감염은 소화기계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감염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복통, 구토, 설사,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을 구매할 때 신선도와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을 충분히 익힌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음식을 다룰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생충에 감염된 음식을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식품을 다루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을 보관할 때는 적절한 온도와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식중독 위험이 있는 음식 섭취 제한. 특히 감염 위험이 있는 음식, 예를 들어 신선하지 않은 해산물, 간 등을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안전한 조리 방법을 통해 음식을 처리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생충 감염은 일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생충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애완동물의 대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애완동물이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방치와 구충을 시행해야 합니다. 일곱째, 일상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섭취하며 실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여덟째, 정기적인 구충제 복용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익히는 것과 함께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같은 구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구충제 복용은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생충 감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통해 기생충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선을 섭취할 때는 충분히 익혀야 합니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의 내장에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리 전에 잘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의 배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개인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의 항문주의 여부를 관찰하고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생충 예방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며 기생충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